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9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서울에 80년 만에 가장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이 비로 4명이 숨지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지하철 대합실에 물이 잠겨 열차 운행이 중단되고 아파트 바로 뒤편의 옹벽이 무너졌습니다. 먼저 구나연 기자입니다. 어젯밤 8시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빌라가 갑작스럽게 차오른 빗물에 침수됐습니다. 순식간에 빗물이 들이치면서 일가족 3명이 집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했고 결국 모두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집에서는 40대 자매와 자매 중 1명의 자녀가 살고 있었는데 모두 참변을 당했습니다. 빌라 주변 도로도 불어난 물에 잠겨 119 구조대의 출동과 구조도 늦어졌습니다. 동작구 흑석동에선 폭우 피해 현장을 정리하던 구청 소속 60대 남성이 숨지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이 남성은 폭우로 나무가 쓰러지자 나뭇가지와 전선을 정리하려다 감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앙안전대책본부는 이 남성이 감전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 반쯤엔 동작구의 한 아파트 뒤편 옹벽 일부가 강한 비에 무너졌습니다. 거대한 옹벽이 차량들 위로 아슬아슬하게 기울어 있습니다. 보이는 것처럼 아파트 뒤쪽 옹벽 일부가 무너졌습니다. 현재 차량 3대가 매몰돼 있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차량 3대가 매몰됐고 모든 세대의 전기와 물이 끊겼습니다. 옹벽 바로 앞에 위치한 건물을 비롯해 인근 주민 10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지진인 줄 알고 처음에 그렇죠. 휘청 이러더라고요. 그 전체가 다 전기가 나갔잖아요. 물바다가 된 역사에서 들어찬 물을 빼내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스크린 도어는 온데간데 없고 바닥은 흙투성이에 천장은 뻥 뚫려 있습니다. 지하철 7호선 이수역 역사 천장이 폭우에 무너지고 대합실이 물에 잠겼습니다. 밤 9시 15분쯤부터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열차가 이수역을 정차하지 않고 통과했는데 운행은 자정이 다 돼서야 재개됐습니다. 저희가 지금 엄청 많이 지금 환승을 여러 번 했어요. 10시에 퇴근했는데 지금까지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인근에 위치한 지하철 4호선 동작역도 침수로 폐쇄됐고 도림천이 범람하면서 2호선 신대방역에서 열차가 정차하지 않고 통과했습니다. 1호선도 신도림역과 개봉역 등 다수 지하철역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해 열차 운행이 중단되는 등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특히 서울 강남 일대는 어젯밤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로 피해가 컸습니다. 퇴근길 차량들이 물에 잠긴 채 도로 위에 멈췄고 주택과 상가들도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차주혁 기자입니다. 퇴근 시간 무렵부터 집중적으로 쏟아진 물폭탄. 계곡처럼 물줄기가 흐르는 이곳은 서울 강남의 한 도로입니다. 은현 초등학교 앞에 와 이거 어떻게 지금 지하 주차장 차들 다 잠겼어. 조금 전까지 멀쩡하게 달리던 도로 위로 순식간에 빗물이 차올랐습니다. 승용차는 물론 버스까지 물에 잠겨 오도 가도 못합니다. 급하게 몸만 피했는지 트렁크 문은 열려 있고 후미등도 끄지 못했습니다. 강남이 이래요? 강남 이 정도면 안 되지. 야, 저거 봐. 저거 문 안 열려, 이제. 대치동 학원가. 수업을 마친 학생들이 빗물을 뚫고 집으로 향합니다. 안쪽까지 침수됐던 버스는 아예 출입문을 열어둔 채 도로를 빠져나옵니다. 빗물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학생, 도로를 수영으로 건너는 어른까지. 강남 전역에서 한밤중 물난리가 속출했습니다. 배수구를 흘러넘친 빗물이 분수처럼 솟구쳐 오릅니다. 밤 9시쯤 서울 동작구에는 1시간 만에 136mm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서울 최고 강수량을 80년 만에 갈아치운 기록적인 폭우에 주택가와 도로 곳곳이 계곡으로 변했습니다. 어떡하냐. 조차는 아예 잠겼어. 어제부터 서울에 내린 누적 강수량은 벌써 400mm를 넘어섰습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 전역에 아직 호우경보가 내려져 있고 오늘도 최대 200mm의 많은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MBC 뉴스 차주혁입니다. 집중호우 피해를 보고받은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와 공공기관의 출퇴근 시간 조정과 함께 위험 지역 주민을 사전에 대피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피해가 속출하자 정부와 서울시도 재난 대응 수위를 높이며 비상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이학수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젯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집중호우 피해를 보고받고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은 출근 시간 조정을 적극 시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새벽까지 호우가 지속되고 대중교통시설 복구 작업에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위험 지역의 주민을 사전에 대피시키라고도 지시했는데 이 같은 지시는 집중호우 피해가 한창이던 오늘 새벽 0시쯤 언론에 공지됐습니다. 어젯밤 호우가 서울에 집중되자 서울시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퇴근 3시간 만인 어젯밤 10시쯤 시청에 복귀해 피해 상황을 보고받았고 침수 피해를 입은 이수역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시청 내부의 풍수해 상황실을 가동하고 25개 구청과 함께 호우 피해 파악과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서울 강남 일대를 중심으로 시간당 100mm 비가 쏟아지기 시작한 뒤인 밤 9시 반쯤 대응 태세를 격상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1단계에서 2단계로 높인 데 이어 오늘 새벽 5시 40분쯤 3단계로 격상했습니다. 당초 주택 250만 호 이상 공급 대책을 오늘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던 국토교통부도 새벽 긴급 공지를 통해 호우 상황 대처를 위해 발표를 잠정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학수입니다. 만 5세 입학 정책으로 논란이 된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결국 물러났습니다. 새 정부 들어 국무위원이 사임한 건 처음입니다. 이준범 기자입니다. 나흘째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박순애 교육부 장관. 다시 등장한 곳은 사퇴를 발표하는 자리였습니다. 오늘 저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제가 받은 교육의 혜택을 국민께 되돌려드리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달려왔지만 많이 부족했습니다. 만 5살 입학 개편안을 발표했다 전 국민적인 반발을 부른 지 열흘 만입니다. 학제 개편 등 모든 논란의 책임은 저에게 있으며 제 불찰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더 나은 미래를 기원합니다. 4문장짜리 입장문을 읽은 박 장관은 굳은 표정으로 질의응답 없이 자리를 떴습니다. 아침부터 사퇴설 보도가 잇따랐지만 오후까지만 해도 선을 긋는 분위기였습니다. 국회 교육위 관계자는 박 장관이 주변에 자진 사퇴할 뜻이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고 또 다른 관계자도 논란의 책임을 장관 혼자 지는 것에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교육부는 사퇴설은 들은 바 없다며 장관도 별도의 언급 없이 실국장들과 국회 업무보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형식만 자진 사퇴일 뿐 사실상 경질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김인철 후보자에 이어 박순애 장관까지 새 정부 출범 이후 교육부 수장의 잇단 낙마. 박 장관의 재임 기간은 36일로 역대 교육부 장관 가운데 5번째로 짧습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비대위 체제 전환을 최종 결정합니다. 주요 당직자들도 잇따라 사퇴하면서 이 전환에 속도를 낸 가운데 당내 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전국위원회 개최를 하루 앞둔 어제 이 대표의 해임을 반대하는 당원들이 국민의힘 당사 앞 건물에서 토론회를 열고 비대위 체제 전환을 비판했습니다. 그럼 당대표 해임에 대한 당원의 근거를 갖고 오십시오. 지금 당원 민주주의, 절차 민주주의 위반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이미 가처분 신청을 예고한 가운데 이들은 이와 별도로 1,000명 넘는 당원들이 집단 소송을 낼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윤핵관 배우설을 거듭 제기했습니다. 모든 책임은 권성동 원내대표와 그다음에 이 일을 배후에서 계속해서 조작하고 이렇게 조종했던 윤핵관들한테 있다고 생각되고요. 윤핵관의 핵심인 장제원 의원은 이 대표 측 대응에 말을 아꼈고 당 내외에선 지금은 시시비비를 가릴 때가 아니라며 이 대표의 자제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잇따랐습니다. 한기호 사무총장 등 주요 당직자들을 비롯해 이 대표와 가까웠던 정미경 최고위원도 사퇴하며 비대위 전환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비대위원장으로는 오선의 주호영 의원이 사실상 낙점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 의원은 앞서 9월과 10월 조기 전당대회 개최엔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전당대회 시기와 비대위 성격 등을 놓고도 당내 논란이 더 커질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